이제 EX를 만나면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회원인 사람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 회원 가입 버튼이 있어요. 보이세요? 이걸 눌러서 회원 가입 시키는 거예요. 여기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특수문자 띄어쓰기는 불가능합니다.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뜰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회원 가입할 때 이름 이렇게 집어넣는데 국가를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어요. 아이디는 영문 숫자 6개에서 20자리. 그렇게 해서 중복 체크하면 확인이 되죠. EXBTS 010 이렇게 해갖고 했다. 그러면 중복 체크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 넣고 추천인 후원인 넣고 휴대전화 번호 체크해서 회원 가입하면 회원 가입이 끝나요. 회원 가입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 뭐 해요? 구독해야죠. 구독. 상품 구매 들어가서 구독해보게요. 구독 60일, 200일, 355일 그리고 770일 스마트 차트 구독을 합니다. 구독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체크하고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동의합니다 해서 하고 한번 구독하면 환불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환불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USDT가 있었어요. 그죠? 없어졌어요. 이제 뭘로만 한다고요? XRP하고 VOB로만 해요. XRP 시세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개수가 바뀌겠죠. XRP로 구독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세에 따라서 몇 개? 7,348개. 그런 다음에 여기 결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771짜리를 동의합니다 해서 서명하실래요? 결제하시겠습니까? 확인. 7,351 아까 바뀌었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뜬다. 회사의 지갑 주소예요. RNX로 시작해서 7AV로 끝나는 XRP 주소하고 태그 3031로 끝나는 태그가 나와요. 이 주소로 몇 개 보내면 돼요? 이만큼 보내면 돼요. 이거 보내볼게요. 빗썸에서 XRP 살 거예요. 몇 개 사야 돼요? 수량 7,351개의 리플을 살 거예요. 지금 현재가로 그냥 살게요. 매수 사셨죠? 내역에 보면 체결됐죠? 보이시죠? 제가 좀 전에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1977원에 7,351개 샀죠? 샀어요? 이거 보내면 돼요. 입출금으로 들어가세요. 입출금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XRP가 있죠? 7,351개 보이시죠? 보내는데 출금하기 눌러서 보내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추가 설명이에요. 국내 거래소에서 지금 해외 거래소로 보낼 거예요. 국내 거래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2개 더 있어요. 고팍스, 코빗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업비트는 어느 은행하고 연결돼 있어요? K뱅크, 빗썸은 국민은행, KB은행이죠.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개가 주로 쓰는 거니까 요것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의 계좌를 개설했어. 회원가입을 했어요.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으로 돈을 보내려면 K뱅크, 국민은행, 카카오뱅크에 연동되어 있는 연결 계정이 있어야 돼요. 이 국내의 거래소들은 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상 계좌가 없어. 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업비트, 빗썸에서 연결된 은행의 돈을 불러오기 하는 거예요. 입금 받는 거예요. 입금 받은 다음에 뭐 해요? 코인을 샀죠. XRP 매수했죠. 매수한 다음에 해외로 보낼 거예요. 보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맨 처음에 계좌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돈을 넣었어. 72시간 락이 걸려요. 최초로 개설하고 최초로 입금한 이후에는 외부로 돈을 보낼 때 72시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 가입하신 분들 지금 당장 될 수 안 된다. 첫 거래 텄어요. 그 다음에 돈을 다 보내고 없는데 지금 $10,000 구독하려고 또 돈을 넣었어. 1만 불어치 원화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 1,500만 원으로 뭘 했냐면 XRP를 샀어. 보내려고 봤더니 24시간이 안 지났다고 안 된대요. 현금을 입금하고 외부로 코인을 송금하려면 24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미리 입금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국내 거래소끼리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내 거래소끼리 보내는 거라고 하면 금액 상관없이 보낼 수 있어. 왜? 여기 다 실명 확인했죠? 국민은행에서 K뱅크로 돈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 여기도 가능해. 그런데 해외로 보내면 그럼 외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해외 송금할 때는 본인이 아니고 제3자 해외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는 10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어요. 이걸 트래블 룰이라고 불러요. 조건이 뭐예요? 해외죠.
그리고 제3자예요. 100만 원이라는 한도를 넘어서서 지금 1,500만 원에 가까운 $10,000를 보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빗썸에서 매수한 XRP $10,000를 거의 1,500만 원에 가까운 이 돈을 해외에 제 거로 보낸다고. 가능해요? 가능해. 그거 보여준다. 7,351개였는데 수수료가 나가요. 수수료가 0.4개. 수수료가 나가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주소를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어. 바이낸스, 리플, 제거. 정상 주소입니다. 확인되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보낸다. 다음 눌러서 보내면 바이낸스에 제거 실명이 뜨죠? 다음. 아니요. 출금 동의하셨습니까? 예. 핸드폰으로 인증 요청을 하면 빗썸의 경우는 카톡으로 와요. 카톡을 열어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하면서 빗썸에서 메시지가 오면 그러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얼마 걸릴까요? 시간은? 바이낸스로 보냈어요 지금. 제 거 바이낸스로. 지금 바이낸스에 XRP가 1450, 1460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 말고 새로 들어오는 것만 보낼 거예요. 회사로. 들어와라. 이제 들어오는 거 조금 기다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보내고 나면 입금을 하고 나면 TXID라는 게 떠요. 여기 보면 TXID 나오죠? TXID가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송장 번호 같은 거야. 택배로 물건을 보내면 송장 번호 있으면 물건 추적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TXID. 그래서 TXID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보낸 코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몇 날 몇 시에 어떤 코인을 몇 개를 보냈다는 게 다 나와요. 뭐라고 부르냐? 누구나 다 TXID만 알면 그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이걸 공개 원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개 원장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블록체인의 특징 코인이다. 보내진 결과가 저기 오른쪽 끝에 히스토리를 열어보면 여기에 어떻게 보내고 받았는지 기록이 쭉 다 나와요. XRP를 6,377.8개를 보낸 적이 있대. 언젠지 봤더니 여기 쭉 나와 있죠. 이렇게 2월 21일 13시 15시 13분 11초에 보냈어요. 빙엑스로 보냈네요. 빙엑스에 있는 제 거로 보냈고 이게 TXID. 여기 보이죠? TXID? 이 TXID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여기 보면 트랜잭션 서머리 요약 해가지고 쭉 바이낸스에서 데스티네이션 빙엑스로 보냈다. 이렇게 보냈다. 이런 거 다 나와요. 출금 완료는 됐는데 이게 왜 느리냐면 저쪽은 출금 완료가 떴죠. 빗썸은. 그런데 아직 바이낸스는 입금 완료가 안 떴죠. 원장을 쓰고 있는 중이야 지금. 블록체인의 기록으로 남기는 중이라고.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려요. XRP가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하면. 저 디파짓 프로세싱 진행 중 이렇게 뜨잖아요. 들어온 건 아니고 진행 중. 그게 이제 기록으로 완성이 돼야 블록체인 이제 석세스 떴죠? 디파짓 석세스 이제 다 된 거예요. 원장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 개수가 바뀌겠죠? 바뀌었죠? 이제 돈 들어온 거예요? 보내야죠 다시. 이거는 누구 계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 걸로 온 거예요. 빗썸에서 제 걸로 보내고 제가 이제 회사로 보내야지. 해외에서 해외로 보내는 거는 제한이 없어요. 여기에서 위드로 크립토 해가지고 뭘 보낼 거냐? XRP 보낼 거예요. 맥스 전부 다 보낼 건데 어디로 보내냐? 회사 주소. 아까 회사 주소 있었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불러드렸죠? 이렇게 7AV로 끝나고 3일로 끝나고 이게 회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드로 보내. 그러면 확인하라고 떠요. 이렇게 투 채널 확인이라고 같은 건데 OTP를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이메일 확인하래요. 이메일에 바이낸스 오케이 왔어요. 여기에 968536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세싱 진행 중 뜨죠? 진행 중이 뜨고 얘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얘도 그 정도 걸려요. 시간이 그 정도 걸리고 나면 완성이 되면 TXID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TXID가 나오는데 좀 전에 빙엑스로 보낼 때 TXID는 길었죠. 불러주고 받았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내는 건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로 보내는 거예요. 바이낸스의 제 거에서 바이낸스의 회사 계정으로 같은 바이낸스끼리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내부 거래 이렇게 해요. 내부 거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포장해가지고 택배 기사를 불러서 보내면 택배비 내야 되죠. 근데 그 택배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옆동 102호로 가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부탁해요? 가다가 관리실에다. 이게 좀 그럼 관리실에서 택배비 받아요? 안 받죠. 그럼 송장 번호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뭐만 나와? 관리실에 메모만 남아있어. 관리실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메모 남겨놓잖아요. 누가 맡겼다.
뭐 맡겼는데 누가 찾아갔다 이거. 그게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 다 보내졌다. 보내졌어요. 그러면 볼게요. 뷰 히스토리에 들어가면 이거 보냈죠? 이거 지금 컴플리트 보냈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오프체인 트랜스퍼. 아까는 여기가 3줄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오프체인 트랜스퍼 해놓고 숫자가 12자리야. 요 12자리 숫자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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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자리. 37 됐죠? 등록 됐다! 이렇게 하면 $10,000 구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구독 절차는 이렇게 하면 된다. 실제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매매할 거예요. 매매. 지금은 구독하는 거 했잖아요. 사고 파는 거 해볼 거예요. 이거 사고 파는 거 하면서 개념 잡을 거니까 제가 좀 전에 빗썸에서 뭐 했냐면 XRP를 샀죠. 빗썸에서 살 때 XRP를 산다 하면 여기 보면 수량 가격 이렇게 있잖아요. 수량 가격. 근데 가격을 정해서 원하는 가격을 정해서 사는 게 있고 그냥 시장가로 사는 게 있어요.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총액으로 살래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지정가 이렇게 돼 있죠. 시장가를 눌러볼게요. 시장가를 누르면 가격이 사라져. 그냥 살 거야. 가격 신경 안 쓰고. 그럼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비싸게라도 사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정가로 사는 건 비싸게 사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지정가는 정해진 가격에 사야겠다. 매수 걸어두세요. 얼마에 살 거 매수 걸어두세요 라는 표현을 계속 듣게 되실 텐데 그거는 시장가예요, 지정가예요? 지정가 매매다. 지정가로 사는 거고 시장가로 사는 거고 그래서 가격과 수량 정해서 사고 팔면 돼요. 사고 파는 거는 매수, 매도. 숫자 입력하고 가격 입력하고 하려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국내 거래가 아니고 해외에서 사고 파는 걸 보자고. 국내에서는 원화로 사고 파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해외는 달러로 사고 팔죠? 근데 달러로 실제는 달러가 아니고 달러에 해당하는 코인 USDT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불러요. 가격 변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정화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건데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가 USDT 테더라고 하는 놈이다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테더를 10,000개를 준비했어요. 바이낸스 이게 바이낸스 계정이에요. 바이낸스에 들어가면 바이낸스에 맨 밑에 홈 버튼, 마켓, 트레이드, 퓨처, 에셋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홈 버튼 여기 맨 위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 볼 수 있는 게 여기 3선 위에 3선 있죠? 3선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자산 오른쪽 끝에 에셋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 오른쪽 끝에 버튼 누르면 자산 지금 현재 $12,000 정도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냐 $10,000는 테더로 USDT로 그 다음에 나머지 약 $2,000는 XRP 1459개 시세로 1992.4달러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건 시세 변동은 계속 반영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총액이 왔다 갔다 한다. 두 번째 메뉴가 마켓이고 트레이드 퓨처가 있는데 마켓은 시장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여기 보면. 근데 그거 안 보고 우리는 트레이드가 현물 거래예요. 그리고 퓨처가 선물 거래요. 이제 현물 선물 얘기를 할 거예요. 빗썸에서 XRP를 사서 송금하는 것까지 봤죠. 그러면 만약에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어. 그거를 원화로 출금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과정을 거꾸로 하면 돼요. 본인한테 보내고 회사로 보냈죠. 회사로 보내서 구독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로 안 보내고 여기에서 해외 거래소, 즉 바이낸스, 빙엑스, OKX 이런 거래소들에서 수익을 냈어. 수익을 냈는데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하고 싶냐? 내가 이번 달 카드값 막아야 돼. 그래서 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거를 국내로 보내면 돼. 국내로. 국내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를 하면 그 다음에 은행으로 뺄 수가 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예전에 바이낸스가 한국 사무실이 있었어요. 바이낸스 코리아 사무실이. 그래서 국내에서 바이낸스 서비스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회원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도더라? 20년도인가 21년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국내 선물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코인과 관련된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현물 거래가 있고 선물 거래가 있어요. 국내 거래소는 현물만 된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외 거래소를 활용할 거다. 현물은 뭐냐면 실제 비트코인이나 XRP를 산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샀잖아요. 소유 개념이 들어가요. 현물은 소유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현물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서 팔면 수익이 나는 거죠.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아는데 언제 살지 언제가 싼지 몰라서 샀어. 그럼 그거보다 더 비싸게만 팔면 돼요. 근데 샀더니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샀더니 떨어져. 근데 떨어졌을 때 안 팔면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안 팔고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데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집안에 뭔 일이 생겨. 그래갖고 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손해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 거를 그냥 더 5년 들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괜찮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팔면 돼요. 언제 팔면 돼? 올랐을 때 팔면 돼. 그래서 현물은 손해 날 수가 없는데 손해가 나게 만드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내가 샀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 샀을 때 싸다고 해서 샀는데 더 떨어졌으니까 더 싸졌으니까 더 사면 돼.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고 해외도 똑같아. 해외에서는 단지 달러로 산다. 그 차이만 있다. 국내에서는 원화로 사고 국내에서도 달러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비교해드리려고 그래서 설명드리고 선물은 뭐냐면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선물 거래가 우리한테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선물 거래가 석유 가격이에요. 석유는 지금 석유를 원유 그 선물 거래는 지금 거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 가격으로 오늘 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래하면 석 달 후에 받을 수가 있어. 3개월 후에 거를 오늘 거래한다. 선물 거래예요. 이거를 이해를 돕자고 하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배추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겨울에 뽑아서 배추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종을 언제 해요? 여름 지나고 파종하죠. 수확철에 12월 달이 됐는데 얘가 설이 맞아고 다 뒤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뭐 이상기온으로 가격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원해요. 팔 때 도매상을 한번 생각해봐. 도매상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둘이 서로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원하는 그 지점에서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야 좋아 한 포기에 1,000원씩의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풍작이 돼갖고 다 돼서 한 포기에 1,000원씩 납품하면 좋은데 만약에 가격이 폭락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도 나도 막 배추를 심었어. 너무 많이 배추를 심어갖고 배추 가격이 폭락해버렸네. 1,000원에 사면 도매상 입장에서 도매상하고 계약할 때 1,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세가 200원이야.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 계약 파기하고 200원짜리 사. 당연히잖아요. 현실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 계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에 더블로 위약금을 주면 되잖아. 그래서 더블을 주고 계약금에 더블을 주고 계약 파기하고 싼 배추를 사다가 팔면 돼. 그런데 배추값이 5,000원이 됐네. 이번 배추 장사 노났다 노났어. 지금 시세가 5,000원인데 난 1,000원에 살 수 있잖아. 갔더니 이 양반이 어디 갔는가? 없어 안 보여. 위약금 물고 사라졌어. 1,000원에 안 팔아 5,000원에 팔 거예요. 그래갖고 위약금 주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값 안정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강제 이행 규정이 없어서 배추값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건 배추값을 안정화시키자고 거래한 거잖아요. 계약을 할 때. 근데 그 계약이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면.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선물 거래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선도 거래라고 불러요. 밭대기는. 그런데 선물 거래는 강제로 그냥 이행해. 너 1,000원에 사기로 했어? 얼마? 몇 포기였지? 10,000포기야? 그럼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물 거래야. 그러면 꼼짝없이 1,000만 원을 내놓은 상태니까 배추값을 그때 가서 1,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금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는 강제 이행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선물 거래는. 배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선물 거래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래의 가격을 오늘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가격이 배추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지금 맞추는 실제로는 3개월 후에 1,000원에 거래하기로 한 그거가 그때 1,000원인데 지금 시세가 지금 배추가 만약에 2,000원이라고 쳐봐요. 그래갖고 석 달이 지나면 현재 2,000원인 가격은 석 달 후에 얼마가 될까? 시장에 1,000원짜리 물건이 쏟아져 들어온다니까. 그럴 거잖아요. 1,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00원인 시세가 유지가 될까? 아니면 1,000원에 수렴할까? 1,000원에 수렴한다고. 그게 선물 거래란 말이에요. 지금 2,000원이면 롱 배팅, 숏 배팅. 롱은 올라간다에다 돈을 거는 거예요. 숏은 내려간다에다 돈을 거는 거야. 지금 2,000원이야. 근데 1,000원 될 거야. 그러면 숏 배팅 하는 거지. 그래서 선물은 어떻게 보냐면 미래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에요. 자, 맞추면 따고 틀리면 잃어요.
그게 선물 거래예요.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시세 변동에 맞추는 거에 돈을 걸었어요. 돈을 걸은 것 뿐이야. 내가 소유했어요? 소유 안 했다니까? 얘는 사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개념이 다르다. 현물과 선물은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현물은 내가 산 것보다 올라야지 수익이 나죠. 그런데 얘는 올라가도 내려가도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줬더니 올라가도 손해보고 내려가도 손해보고. 이게 연습만 하면 된다. 근데 올라가고 내려고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가 맞다는 거고 수익을 확정하는 건 다른 개념이다. 아시겠죠?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그냥 이 정도로 하자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추가로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스팟 현물 거래. 현물 거래는 사고 파는 것밖에 없어요. 바이, 셀. 할 때 뭐 정해야 된다고요? 가격과 수량. 그 두 가지를 정하는데 빗썸에서도 정해진 가격으로 내가 정한 가격으로 살래? 그냥 시장에서 막 살래?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리미트는 뭐예요?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제한을 한다는 건 정한 가격에 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를 바꿔볼게요. 마켓으로 바꾼다는 거는 마켓이 아까 무슨 가격? 시장가, 우리말로 시장가. 리밋은 지정가. 시장가로 산 때는 뭐가 없어져요? 가격이 사라져. 가격이 없어졌어요. 마켓 프라이스 하고 지가 가격을 그냥 세팅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리미트로 가볼게요. 리미트로 가면 리미트는 가격을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지정가하고 시장가의 차이다. 시장가라고 하면 가격은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금액만 내가 얼마치 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로 가면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 가격이 확실하니까 개수도 내가 정할 수 있죠. 소수점 이하는 끊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시장가에서는 시장가로 사면 소수점 8자리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개수가. 선물거래 들어가 볼게요. 선물거래를 가면 이제 조금 복잡해요. 선물거래가 조금 복잡한데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제일 위에 보면 USDM 그리고 코인 M이 있어요. USDM이 달러 선물, 우리가 달러 선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코인 M이 코인 선물 부르는 건데, 아까 선물 거래는 소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코인 선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다르니까 코인 선물은 오늘은 패스, 달러 선물만 할 거예요. 달러 선물 하는데 종목이 뭐예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는 거예요. 시세 예측하는 거라고.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요. 선물거래, 코인 선물거래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을 맞추는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다에 돈을 걸면 롱 배팅, 내린다에 돈을 걸면 숏 배팅.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바이 롱 셀 숏 이렇게 돼 있죠. 바이 롱 셀 숏. 그러니까 롱 포지션으로 갈래? 숏 포지션으로 갈래? 이 뜻이에요. 이해를 쉽게 하시자면 롱, 숏. 오른다에 돈을 걸을 거야? 내린다에 돈을 걸을 거야? 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죠. 똑같은 가격이지만 그 가격에서 오르느냐, 그 가격에서 내리느냐. 그게 아까 진입 가격은 고야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고야에서 사는데 오른다로 걸으려면 초록색 깜빡이가 켜져 있어야 되고, 내린다로 가려면 빨간색 깜빡이가 켜져 있으면 숏 배팅을 하면 된다. 여기 이제 이 안에 메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요 USDT 달러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인데 요 뒤에 PERP라고 써 있죠. PERP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배추 농사 지을 때 3개월 뒤에 수확하는 시기, 석 달 후에 가격을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없애버려. 만기를 없앤다고 해요. 만기가, 그러니까 청산일을 없애버리면 무기한으로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격 예측을. 오른다, 내린다. 예측을. 그거 PERP, 퍼페추얼 이렇게 불러요. PERP. 한번 눌러볼게요. 비트코인, BTC라고 쳐볼게요. BTC. 비트코인을 치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뭐가 있어요? PERP가 있죠. 그 다음에 0327. 이게 무슨 뜻이에요? 3월 27일. 여기는 0626, 6월 26일. 이 세 개가 같은 선물인데 이 세 개가 얘는 3월 27일 날 만기인 선물을 얘기해요. 얘는 6월 26일 날 만기인 선물을 얘기해요. 그 선물의 가격이 65,000, 65,659, 65,000 땡땡. 근데 현재 PERP는 무기한 선물, 기한이 없는 선물. 무기한 선물은 현 선물의 가격 차가 별로 없어요. 얼마예요? 64,900.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현 선물에 시차가 없는 PERP, 퍼페추얼로 할 거예요. 무기한 선물. 비트코인, USDT, PERP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화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바이낸스를 열었을 때 저하고 화면 구성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핸드폰 말고 이 화면을 먼저 집중을 해주세요. 보면 여기에 펀딩하고 카운트다운 이렇게 써 있어요. 펀딩 카운트다운 이게 뭐냐면 카운트다운 8시간 아니 1시간 8분 후면 카운트다운이 끝나죠. 1시간 8분 남았어요. 1시간 8분 후에 카운트다운이 종료된다. 요게 펀딩 피. 이 펀딩 피를 정산하는 시간이에요. 펀딩 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선물은 소유예요, 시세 예측이에요. 시세 예측인데 그거를 만약에 오른다 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걸면 내린다 쪽에 돈 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게임 성립을 안 해요.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을 하잖아요.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을 할 때 뭘 하냐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센 나라 어디 갈까? 브라질 할까요?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를 해요. 브라질하고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응원할 거예요? 대한민국 응원할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갖고 야 내기하자. 어디다 돈을 걸 거예요? 브라질.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브라질에 돈을 걸었다? 그 게임이 끝났어. 그랬더니 경기가 어떻게 됐어? 한국이 이겼어.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다 잃어. 근데 그 돈을 누가 땄어? 여러분들이 다 브라질에다 걸었다니까. 그럼 돈을 누가 따가냐고. 한국에다 걸은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돈을 따가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틀려서 돈을 잃어야 되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돈을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게임 성립을 안 한다. 반대가 없으면. 선물 거래는 오른다에 배팅한 사람이 있으면 내린다에 배팅한 사람이 존재해야지 그 게임이 성립이 된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을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내가 돈을 땄다고 하면 누군가가 돈을 잃은 것이다. 그게 제로섬 게임인 선물 거래의 특징. 한쪽으로 너무 많이 지금처럼 브라질에 다 돈을 걸어버리니까 게임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한국에다 돈을 거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야 너 한국에다 돈 걸면 내가 뽀찌 좀 띄워줄게 라고 하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게 여기 펀딩이라고 하는 거고 몇 퍼센트 뗀대요? 0.00024%를 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배팅한 돈에서 0.00024%를 떼서 반대쪽에 한국에다 걸은 애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 8시간마다 떼서 준대요. 8시간마다 떼서 그만큼 수수료를 떼서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애들한테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카운트다운이에요. 그 시간 카운트다운 되는 딱 그 시간에 들고 있는 사람들만 계산해.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정산 끝났어. 그러고 나서 8시간 동안 안 떼. 또 떼는 게 없어. 그러다가 또 정각이 딱 8시간이 땡 하는 그 순간에 또 포지션 봐갖고 많은 쪽에 돈을 떼서 적은 쪽에다 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앞에 보이세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반대로 돈을 줘. 그쪽이 더 많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펀딩 피 개념은 알아두면 좋은데, 자 펀딩 피가 이게 얼마나 균형이 어긋났는가를 볼 수 있는 잣대도 되는 거예요. 펀딩 피가 커지면, 이게 커지면 여기는 지금 0.025 달라졌죠? 다르죠? 종목마다 달라요. 아까 같이 막 정신없는 시간대는 이게 확 틀어지거든요. 근데 파도가 지나가서 안정화가 돼가지고 불도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펀딩 피가 차지하는 게 크고, 저게 내가 분명히 매매해서 수익을 냈는데 펀딩 피로 다 빠져나가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기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죠? 아이솔레이티드 이건 뭐냐면 아이솔레이티드하고 크로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솔레이티드는 내가 지금 배팅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거는 거예요. 돈을 배팅하는데 일부를 배팅을 해요. 만약에 여기가 100이 있다 그러면 10만 걸었어. 10을 걸었어요. 10을 걸었는데 롱이든 숏이든 몰라. 롱인지 숏인지 모르지만 걸었어. 배팅을 했는데 이 돈, 내가 배팅한 이것만 가지고 게임을 진행해 라고 하는 게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분리시켜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크로스로 간다면 요거 다 해도 좋아 라는 뜻이에요. 크로스 모드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돈을 걸었는데 손해는 100% 날 수가 있어요. 100%가 최고 손해예요. 수익은
무한대. 수익은 무한대. 수익은 제한이 없어요. 수익은. 근데 100% 마이너스가 되면 아까 배출값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강제 이행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100%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걸은 돈을 다 뺏고 너 집에 가라고 내쫓아버린다. 그게 강제 청산이라고 부르는. 그럴 때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가 아니고 여기 눌러볼게요. 아이솔레이티드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솔레이티드로 할래 크로스로 할래 선택하는 게 나와요. 크로스로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물고 들어간다. 아이솔레이트를 하면 요것만 한다. 그 차이가 있다. 한 번에 내가 가진 모든 시드를 다 실수로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특히 시드가 아주 많으면 크로스 모드 해도 돼요. 그때는 강제로 청산시킬 방법이 없는 때가 와. 근데 그렇지 않은 자산 규모일 때는 아이솔레이티드 분리해서 요것만 배팅으로 쓴다. 잘못되더라도 요것만 잘못돼. 그럼 나머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회복 가능해져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솔레이티드. 여기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선물의 특징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뜻인데 누르면 XRP의 경우는 100배까지 쓸 수 있어요. 레버리지는 내 몸집을 뻥튀기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이 뻥튀기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뻥튀기 된다는 건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무한대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00%를 더 빨리 맞을 수도 있다. 마이너스 100%가 되면 내 돈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이너스 100%에 빨리 도달한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얼마 쓴다고요? 곱하기 2만 쓴다. 곱하기 2만. BTC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은 레버리지가 100 얼마요? 150배까지 쓸 수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종목별도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레버리지는 낮게. 그 다음에 끝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싱글 에셋 모드, 멀티 에셋 모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단일 종목으로 할래, 묶어서 할래 뭐 이런 건데 단일 종목 싱글 에셋으로 할 거고요. 선물 거래는 세팅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